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그로시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북핵이 더 위험하다는 조선일보의 인터뷰가 보도된 다음 날, 교홍의 미국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조선이 또 속보로 보도했는데 내용은 이렇지요. 지금은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다. 자, 크로시가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북핵이 더 위험하다는 발언과 묘하게 닮았지요? 그러니 교홍이 기시다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프레임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핵폐수 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분명하게 전하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립 목적이며 국정의 최우선 목표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국정 운영을 총책임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핵폐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역할을 다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능 문제까지도 꼼꼼히 살피는 세심함과 카르텔 척결에 목청 높이는 단호함을 일본의 핵폐수 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에서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IAEA 최종 보고서가 핵폐수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국내외 비판이 가시지 않자 일본 정부와 IAEA는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IAEA 보고서 비판에 대선 불복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수세적 국면을 전환하고자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정략적인 의도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핵폐수 방출로 인해 얻는 국익은 과연 무엇인지 정부 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핵폐수 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그동안 보여준 굴욕외교, 굴종외교가 반복된다면 국민적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으나 큰형님 미국과 작은형님 일본 앞에서 감히 태클을 걸 수나 있겠습니까? 이런 맹목적인 친일과 친미를 중국이 지켜보고 있지요? 최근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장군 출신의 한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6월 중순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고 불과 20일 만에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얼마 있지도 않아 러먼도 미 상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로 군사적 충돌도 불사할 것 같았던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화 모드에 접어든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강력급 인사를 보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보면 이제까지 대만 문제를 빌미로 군사적 충돌을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대화의 양상을 보면 미국이 수세에 몰릴 것 같다는 평가를 하게 만든다. 미국의 장관급 인사가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여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미국에 한번 가면 방중하면 중국에 한번 방미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띄어야 할 것이다. 국무장관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미 재무장관과 미 상무장관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게 부자연스럽다. 블링컨은 중국을 방문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해 줌으로써 이후 이어지는 옐런 재무장관과 러먼도 상무장관의 중국과의 대화를 위한 물꼬를 텄다고 하겠다. 옐런이 중국을 방문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채의 매입과 관련한 문제였다는 중국 측 보도가 있었다. 중국의 언론이 이렇게 보도한 것은 중국 당국이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옐런이 중국을 방문하기 며칠 전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옐런 방중 이전에 이런 발표를 한 것은 미국 국채를 사달라고 하려면 반도체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풀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다. 옐런이 중국을 방문하여 별다른 이야기에 진전 없이 반도체 통제를 계속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중국의 미국 국채 매입 요구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채 매입을 요구하려고 했을 것인데 중국은 미국의 그런 의도를 정면 거부한 것이다. 미 상무장관이 방중에서 관세를 낮추더라도 미국은 반대급부로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미국은 올해 말까지 1조에서 1조 3천억 원 달러의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분위기로 미국채를 사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중국이 미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미국 시장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미국채 가격은 폭락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인가에 이들의 싸움에 승패가 달려있다 하겠다. 중국은 3조 이상의 미국채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만큼의 그림자 미국채를 또 보유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다. 약 6조 이상의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채를 또 보유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다. 미국채를 팔아버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 경제가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반중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들이 미중 경쟁에서 중국이 이길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은 미국에 반대해서 베팅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작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중국 문제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두 개 중 어느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럭저럭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미국은 일극 체제에서 자신이 누렸던 압도적인 지위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미국이 저지르고 있는 전략적 실수를 설명하기 어렵다. 중국은 자신들이 미국에 대해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중국 내부의 경제 문제가 악화되면 시진핑 권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아니다. 중국은 그런 정도의 문제는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10번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의 정치 권력은 그 힘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적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같이 다원화된 정치체제가 유용할 수 있겠지만 국제관계 대결에 있어서는 중국과 같은 강력하게 중앙집권화된 정치 권력이 더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실수는 만회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추격당하는 경우의 실수는 더욱 그러하다. 올해의 미중관계는 향후 미중관계를 규정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어떻게 될 것인지는 관찰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에 몰빵한 한국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연말 정도가 되면 중국의 경기도 살아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한국은 중국의 경기 상승에 편승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정부의 역할은 무의미해지고 개인 기업별로 중국에 진출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중국 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무책임한 말이다.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백은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전문가 집단과 언론이 극우 유튜버 논리의 국정 운영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참상, 얼치기 전문가와 부패 언론의 콜라보가 만든 국가경제 파탄. 7월 8일 뉴욕타임스. 미국 왜 중국 손절 못하나? 이유는 단 하나, 반도체. 한마디로 말해 미국 반도체 업계의 최대 시장이자 생존 열쇠가 중국이기 때문이란다. 뉴욕타임즈는 세계 반도체 매출의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반도체 기업은 매출의 60에서 70%가 중국에서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협회 회장 존 노이퍼는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통제 확대가 미국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 그리고 글로벌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중국에서 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고된 결과이다. 미국 GDP 대비 중국 GDP 비중은 이렇게 변해왔다. 2001년 13%, 2011년 48%, 2021년 76%, 2022년 71%. 중국 경제 규모의 변화는 중국이 미국 및 세계 경제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권 때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 압박을 시도할 때 본인이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이 너무 늦게 시작했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미국의 탈중국 전략은 마이너스 썸 게임이 될 수밖에 없고 기업 국가인 미국에서 지속될 수 없는 전략인 이유이다. 한국은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얘기로 국정 운영을 하는 윤석열 정권이 탈중국을 외치자 얼치기 전문가들이 합창하고 부패 언론이 확성기 노릇을 하였고 그 결과 1년 만에 국가 경제를 말아먹었다. 한국은 과학적 논리도 자본의 논리도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경정권의 호구짓을 지켜보는 건 중국만이 아니지요.
바로 우리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흥미롭게도 이번 순방에 경제사절단에 4개 기업 수장 중 LG 회장만 참석한다는 것이고 삼성, SK, 현대는 불참한다 이겁니다. LG의 경우도 폴란드가 기업적 중요성, 즉 대표적인 해외 기지라는 점이 있다지요. 또한 일각에서는 경제사절단에 재계 총수들이 동행하는 것은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이 절실할 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는 보도가 나왔으니 그야말로 기업들의 경정권 패싱의 서막이 아니냐 이겁니다. 외교와 전쟁의 다른 점은 총칼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경정권의 외교는 완벽하게 패하여 끌려다니는 호구 외교, 인질 외교가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는 이미 양평 게이트로 정권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고 여기에 핵폐수를 용인하는 상황이 왔을 때 경정권은 그야말로 아디오스지요. 이번 폴란드행이 경부부의 마지막 해외 관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